지루한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리고 햇빛이라고는 구경도 할 수 없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해가 짱짱하게 났습니다. 햇빛이 나니까 저도 오늘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이 세상 만물이 살아갈 수가 없지요. 장마 기간 동안 햇빛을 못 보다 보니 햇빛의 고마움을 새삼 느낍니다. 아직 장마가 끝난 건 아니죠. 아직 장마가 조금 더 계속될 텐데 장마가 끝나면은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지요. 지금도 오늘 해가 나니까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30도를 넘어갑니다. 장마가 끝나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우리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과일의 햇빛 대임 현상인 일소 현상하고 엽소 현상이지요. 이 시간에는 일소 현상과 엽소 현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소 현상하고 엽소 현상은 둘 다 모두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책이 쉽지가 않아요. 일소 현상은 과일의 햇볕 대임 현상입니다. 여름철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 과일의 햇볕 대임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조생종 사과가 더 심하거든요. 조생종은 껍질이 얇기 때문에 후지보다는 햇볕 대임 현상이 더 빨리 발생하고 발생 정도도 더 심합니다. 햇볕 대임 현상은 많이 노출된 과일, 그러니까 태양에 노출되면은 아무래도 일소 현상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위치상으로 남쪽,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하고 서쪽에 달린 과일이 오후 강한 햇살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일소 현상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대목으로 보면 M9 대목이 M26보다 일소 현상이 더 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M9 대목보다 M26 대목이 나무가 더 과범무해요. M9 대목의 나무는 과일들이 햇빛에 노출된 게 많고 M26은 M9 대목보다는 나무가 좀 더 범무하기 때문에 나무 속에 숨어있는 과일이 많아요. 그래서 M9 대목 밀식 과원일수록 일소 현상이 더 심합니다. 일소 피해과가 잘 발생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과다 착과한 나무, 수세가 약한 나무, 도장지를 과다하게 제거한 나무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잎이 부족한 경우예요. 과다 착과하면은 과일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잎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세가 약한 나무도 잎수가 부족하지요. 과일에 비해서 잎수가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도장지를 과다하게 제거하면은 과일들이 햇빛에 노출되게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일소 피해과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일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사과원의 습도를 적정히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사과나무에 물이 부족하면은 과일에 수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 과일들은 일소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사과나무 열간에는 초생 재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열간에는 초생 재배를 하거든요. 초생 재배를 하면은 과원 내 전체적인 온도를 조금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러므로 일소 피해를 다소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일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늘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거 기본적으로 사과나무의 수세와 착과수를 적절히 유지하고 과원의 수분을 적절히 유지하면은 일소가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항 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일단 일소 피해가 예상되면은 탄산칼슘을 살포하면은 도움이 되죠. 탄산칼슘은 물에는 거의 녹지 않아요. 그래서 탄산칼슘을 도포해도 칼슘 공급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칠판에 쓰던 분필 가루가 있죠. 분필의 원료가 탄산칼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얗죠. 탄산칼슘을 물에 희석해서 사과나무에 살포하면은 과일하고 잎이 하얗게 도포가 됩니다. 그러면 강한 햇빛으로부터 과일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보통 탄산칼슘 100배액에서 200배액 정도로 희석해서 살포하거든요. 그러면 20단말 SS기 한 차에 2.5kg에서 5kg 내외로 넣어서 3, 4회 정도 살포해주면 좋습니다. 저도
탄산칼슘을 살포하지만 서너 번 탄산칼슘을 살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약도 채야 되죠, 칼슘도 채야 되죠, 가리도 채야 되죠. 탄산칼슘까지 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저는 보통 뭐 많아야 한두 번 살포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홍로, 아리수 같은 조중생종에는 탄산칼슘을 살포하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탄산칼슘을 살포해 놓으면은 하얀 가루가 과일 꼭지라든지 이런 데 남아가지고 오래 가거든요. 그러면은 수확을 해도 그 하얀 가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품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값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조중생종에는 탄산칼슘 대신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썬팅, 썬업 같은 일소피해 경감제를 살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홍로에 일소피해 경감제를 두세 차례 살포하거든요. 뭐 이거 살포한다고 일소피해가 전혀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상당히 생깁니다. 어느 정도 경감 효과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일소피해가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소피해 경감제를 살포하면은 첫째는 심적으로 좀 안심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소피해 경감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지루한 장마가 일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오고 햇볕이 난 적이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햇빛이 짱짱하게 났습니다. 어제 우리 지역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여기가 우리 집 앞 개울인데 요 개울을 건너면은 저희 후지밭이거든요. 잠수교인데 아직도 물이 많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 어제 겨울물이 제일 많이 나갔어요. 지금 저기 보면 저만큼 나간 표시가 있죠. 그리고 여기 우리 점적 호수예요. 이 점적 호수가 저희 관정하고 홍로가원을 연결하는 점적 호수인데 이렇게 요 호수가 보이죠. 우리 일가원 관정에서 물이 삼가원 홍로가원으로 올라가는데 어제 물이 많이 나가서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40mm 점적관이 이렇게 중간에 절단이 되어버렸어요.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절단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압이 엄청났던 모양이에요.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요. 물힘이 세긴 셉니다.